없이 시컨트 탄젠트 걸어봅시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는 시컨트 제곱 t, 시컨트 t, 탄젠트 t, 그냥 st로 할게요. s 네. 플러스 t. 그러면 얘는 탄젠트의 미분이죠? 네. 얘는 시컨트의 시컨트의 미분이죠? 그래서 위에가 아래의 미분이죠? 네. 와 그래서 진짜 ln의 시컨트 t, 탄젠트 저기 T. 탄젠트 t가 나옵니다.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c까지 여기까지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대입해 보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시컨트 세제곱 t dt는 2분의 1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c 없애고 조금 구간을 표현한다면요, 여기에다가 이거부터 해야겠죠. 시컨트 t 탄젠트 t 더하기 ln의 시컨트 t 탄젠트 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기 어디였죠? 탄젠트. 네. 네. 여기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4분의 여기부터 하고 여기에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0부터 탄젠트 인버스 10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너무 복잡하죠? 네. 일단 한번 해봐야겠죠? 네, 1에 탄젠트 인버스 10 넣으면요, 탄젠트 이거 넣으면 10이겠죠? 네. 탄젠트의 탄젠트 인버스는 10은 10이니까요. 네. 그러면 10에 시컨트 탄젠트 인버스 10 더하기 ln 10 더하기 시컨트 탄젠트 인버스 10에서 여기 0 넣으면 탄젠트 0이 0이죠? 네. 그래서 이것만 고려해보면 ln의 시컨트 0 뭐죠? 1. 1이죠. 1 하면 얘도 0이죠. ln 1 돼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저 값은 더 계산을 못하는 거. 시컨트 탄젠트 인버스까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해도 됩니다. 네. 이걸 왜 끝까지 했냐면요, 그 중간에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왜냐면 시험에 이딴 식으로 답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게 시험이라 그랬죠. 네. 시험에 이딴 식으로 나와도 맞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으면 다음으로 가봅시다. 네. 되게 아직 평가받지 않으니까 되게 수학이 재밌네요. 근데 이제 모든 과목은 평가받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가 안 받을 때라도 재밌는 수학이 재밌다면은 수학과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할 거는 부피입니다. 부피도 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부피가 뭔가요? 넓이 곱하기 높이. 넓이 곱하기 부피, 면의 집합. 면의 집합. 조금 공학적인 마인드로 하면은 어떤 물체를 물에 넣었을 때 빠져나온 물의 양,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수학에서 부피 어떻게 정의할 것 같아요? 비슷하게 하실까요? 했던 것 같은데. 회전체 부피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했었죠. 아까 길이를 했었을 때하고 다르게요, 부피는 예를 들어서 넓이를 한 번 더 dx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물체가 있다 해봅시다. 네. 좀 어떻게 생긴지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딱 점 찍고 이렇게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면적을 AX라고 하면요, 부피를 예를 들어 AB라고 할 때 A부터 B까지 AX DX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자면 저 정의는 정확한가요? 아니요. 아닐 것 같죠? 네. 네.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현대 수학이 있잖아요. 얼마나 발전했을 것 같아요? 부피를 제대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현대 수학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니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현대적 방법을 참고로 이제 리만족분은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현대에서는 르벡 적분이라고 했습니다. 르벡 적분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메저 띠오리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리만 적분은 x축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르벡 띠오리는 y축으로 나옵니다. 아, 그다음에 본 적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x의 길이를 곱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르벡 적분이 리만 적분의 상위 호환입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요. 그 르벡 적분으로 3차원에 있는 구의 부피를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인터넷에 바나흐 타르스키 역설이라는 걸 검색해보면요, 나오는 게 뭐냐면 구가 있어요, 3차원에. 근데 구를 제 기억에는 한 20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0개 정도로 쪼개요. 그러면 이제 조각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 조각들을 각각 회전하고 평행 이동시켜요. 그러니까 그냥 조각들 몇 개 빼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각, 원래 남아있는 조각하고 빼낸 조각들하고 각각을 원래 구하고 똑같은 형태로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구를 쪼개고 나누면 똑같은 구를 두 개로 만들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죠. 만약에 부피가 정의가 된다면 부피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피가 그거에 9배 곱한 거랑 같으니까 모든 부피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피는 정의를 못합니다, 적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근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어떤 걸 증명하고자 하면은 뭔가 문제 의식을 느끼고 약간 예측을 한 다음에 그쪽 방향으로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미친 사람들이 하나의 구를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했을까? 그런 거 보면 약간 이렇게 되지 못할 거면은 수학의 길은 포기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벽을 느끼게 합니다. 하여튼 그건 잡소리였고요. 그러면 부피를 한번 구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좋을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아니다. y는 사인의 하이퍼볼릭 x를 해볼게요. 이때 0부터 3까지 저 y는 sin x를 x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회전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세요. 어떤 축이요? x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X축으로 회전시켰을 때요. 저 혹시 사인 하이퍼볼릭이 네.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가요? 0 넣어보면 돼요. 왜냐면 sin 0이 음. 0이듯이 sin 하이퍼볼릭 0도 0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네. 이거는 단순한 계산이었죠? 네. 봅시다. 사인 하이퍼볼릭 x는 0에서 시작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겠죠? 뭐 예를 들어 여기까지가 3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회전시켜서 나온 회전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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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예를 들어 여기에 점을 x라고 했을 때 이 면적은 얘 제곱이 되겠죠? 파이 제곱이 파이 제곱 아니 파이 i 제곱이니까요. 네. 파이의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의 x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얘 계산해 보면요. 파이의 4분의 2의 2x 마이너스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가 나오겠네요. 네. 그럼 얘 적분해주면 0부터 3까지 ax dx는 일단 4분의 파이 앞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2의 2x 적분하면은 2분의 2의 2x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2x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에서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2의 마이너스 2x 나오겠죠? 네. 얘를 0부터 3까지 그러면은 4분의 파이에 일단 3 넣으면은 2의 6승 마이너스 6 2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 0 넣으면요 0이죠. 그리고 네. 얘 두 개 더하면 상쇄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끝입니다. 부피는 노가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보다 훨씬 쉬운 게 부피예요. 그러면 다음 거 해봅시다. 안 어렵죠 오늘은? 네. 네. 네, 조금 전에 같으면 네.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네. 그 이제 면적 곱하기 dx로 하면 안 되고 네. 길이 곱하기 뭘로 해야 정확하게 되는 볼륨이 있다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볼륨을 할 때 네. 이 곡선에 따라서 이 정해지는 그 값이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네. 참고로 저는 적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단순 그런 이유입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볼 거는 인티그랄 테스트입니다. 적분 테스트 들어본 적 있나요? 어디요? 아니, 그럼 같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n 제곱분의 1이 있어요. 얘 수렴하나요? 네. 네. 수렴하죠. n분의 1 있어요. 수렴하나요? 아니요. 그러면 n에 이 사이에 한 1.5 정도 넣어볼게요. 얘 수렴하나요? 네. 수렴하죠. 네. 왜 하죠? 비읍스방지법이 그러면 n의 1.0001 분의 1은 수렴. 수렴하죠. 근데 뭐 이건 다른 예시지만 혹시 이거 수렴하는지 안 수렴하는지 아세요? 수렴합니다. 수렴합니다. 그러면 이거 수렴하는지 안 수렴하는지 아세요? 수렴합니다. 안 수렴합니다 저거. 젠장. 저는 이제 엽기적인 반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할 건 이거 아니고요. 그 뭘 할 거냐면요. 인티그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했던 것 같은 이상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열이 있네요. 1, 2, 3 이렇게 떼봅시다. 이때 A1을 여기 이렇게 표시하고요. A2를 여기 표시하고요. A3를 여기 표시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요 이 막대기들의 넓이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왜냐면 막대기들의 지금 길이 밑변이 1이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A1. A1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함수를 잡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더한 게 함수의 넓이보다 작겠죠. 네. 그럼 만약에 함수가 무한대까지 적분은 것이 수렴한다면 우리는 저 수열이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되나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아. 수열의 절대값이 fn보다 작은 상황에서 만약에 1부터 무한대까지 fx를 할게요. x dx가 수렴한다면 우리는 시그마 an 역시도 수렴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실제로도 증명은 저 아이디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왜냐면 이제 적분이란 거를 파티션으로 나눌 때 여기 파티션 나누고요. 각각이 이제 여기보다 크니까 만약에 수렴한다면 얘도 수렴한다고 비슷한 아이디어로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럼 예시를 쓴 걸 아까 똑같이 해볼게요. 시그마 n의 p승분의 1 얘가 수렴한다는 거 한번 증명해보세요. p가 1보다 클 때. 참고로 왜 여기가 1이냐면요. 그 1이면 첫 번째 항이 고려가 안 되잖아요. 네. 왜냐면 1이면 두 번째부터 시작하니까요. 근데 첫 번째 고려하든 안 하든 수렴할 건 수렴하고 안 수렴할 건 안 수렴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항 하나로는 전체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동일한 논리로 여기에 만약에 유하는 수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한 1000이 들어간다 해볼게요. 그래도 얘가 만약 수렴한다면 얘도 수렴합니다. 근데 이제 1이 편하니까 1로 잡아요 보통. 근데 영어에 넣으면 왜 안 되냐면 f가 0에서 정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 저렇게 합니다. 저 아까 그게 뭐였는지 생각이 났어요. 네. 회전체의 건널비 구할 때 네네네. 그냥 원에다가 2파이r 곱하기 dx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나요? 안 된다던데요.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배웠던 것 같은데. 안 되나요? 그게? 네,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왜인지 안 돼가지고 네. 곡선의 길이를 썼던 것 같아요.
재볼까요? 네. 저기선 함수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그냥 단순히 P분의 1. 그쵸. x의 p분의 1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얘를 an이라 뒀을 때 an은 n의 p승이고요. 또 n의 p승이 fn이죠? 네. 따라서 이런 부등호를 만족합니다. 이제 본인은 본인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네. 따라서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 분의 1 dx는요. 지금 p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p 더하기 1 분의 x의 p 더하기 1 마이너스 p 더하기 1 아래. 마이너스 p 더하기 1 1부터 무한대까지. 위에는 이제 무한대 넣으면은 0. 0이 있죠. 그리고 1 넣으면은 0. 1. 1이죠. 위에는 1이고 네. 1 마이너스 p분의 1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겠죠. 따라서 얘는 무한대보다 작죠. 그리고 수렴하기 때문에 원래 것도 수렴합니다. 그런 걸로 할 수 있고요. 이게 적분 테스트고 쉽죠? 사실 이거는.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옛날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유니폼 컨버지 기억나나요? 네. 네. 유니폼 컨버지라고 하면은 자 fn이 f로 유니폼리 컨버지예요. 그때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A, B에서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 해봅시다. 그럼 저 말의 뜻은 A, B 안에 있는 어떤 x와도 무관하게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라지 n이 존재한다는 거였죠? 네. 기억나나요? 왜 유니폼 컨버전스가 만들어졌냐면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n dx가 fx dx로 수렴할 것인가? 모든 케이스에서 될까요? 다시 말해서 저 이 안에 있는 f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 리미트하고 적분하고 순서를 바꿔도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어떤 경우에 될까요? 유니폼. 유니폼리 컨버지하면 될 것 같죠? 음. 그럼 그걸 한번 증명해 봅시다. 자, 임의의 엡실론 하나 잡을게요. 그러면 대열 이그지스트 라지 n such that 모든 x에 대해서 fn 마이너스 f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할 수 있겠죠? 네. 유니폼리 컨버지하니까요. 네. 그러면 fn x dx 빼기 f dx 봅시다.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그럼 얘는 하나로 묶으면 a부터 b까지 fn-f의 dx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요 적분 안에 만약에 절대값을 넣어요. 그러면 얘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같을까요? 커요. 크겠죠? 네.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게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부동어가 생기고 fn-f dx네요. 그럼 우리 아까 엡실론보다 작다 했었죠? 네. 그러면 얘가 a분의 b 엡실론 dx니까 이 값은 엡실론 b-a네요. 그러면 엡실론이 작아지면은 얘는 수렴하겠죠? 네. 따라서
아 그리고 그때 라지에는 x에 무관하죠. 따라서 얘는 얘로 유니폼하게 컨버지하기 때문에 우린 저 부등호가 유니폼 컨버지에 대해서는 같다고 등호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나요? 아, 그래서 저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니폼 컨버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발리를 하나 볼게요. 참고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기말고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확률이 높아요. 오, 근데 막상 보면 안 어렵습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기말고사는 대체로 쉽습니다, 난이도가. 근데 그럼에도 평균 낮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 날먹입니다. 모두가 공부 안 하고 있을 때 혼자 약간만 공부하면 쑥 올라요. 무조건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요? 네. 안 믿겨지시죠? 실제로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fnx가요. nx 1-x 이렇게 봅시다. 이거 참고로 기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fn은 어디로 수렴할까요? x에 따라 달라지죠. x에 따라 달라지나요? 이거를 저 범위를 x가 0부터 1 사이로 봅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지금 1보다 작죠? 그러면 일단 포인트 와이즈하게 어디로 수렴할까요? 0. 0으로 수렴하겠죠? 네.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것은 1보다 작은 거의 n승이니까 얘는 f로 수렴하는데 f는 0입니다. 자, 우리 일단 fn이 f는 0으로 포인트 와이즈 수렴한다는 걸 지금 보인 거예요. 두 번째, fn은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하나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죠? 왜 아닐까요? 뭔가 네. 이게 막 무한대 전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네. 갑자기 0으로 뚝 끊기니까 0에서 뭔가 포인트 와이즈 하지 않고 끊기지 않을까요? 0에서 함수값이 다를 것 같은. 맞아요. 맞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fn에요. n분의 1 넣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해요. 그러면 저 값은 어디로 수렴해야 될까요? 0. 0으로 수렴해야겠죠? 그럼 직접 봅시다. 이거 안에 넣어보면요. 이거 곱하면 1이죠? 앞에 없어지죠? 그러면 1-4n 제곱분의 1의 n승이네요. 네. 얘 리미트 어디로 가나요? 0, 1. 2 없죠. 어디로 갈까요? 까다롭죠? 네. 간단하게 생각해봅시다. 자, E의 정의가요. 네.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이거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얘가 이거하고 이거의 차수가 맞아야지 다른 값으로 수렴해요. 네. 그럼 여기는 이제 n 제곱이죠. 네. 그럼 안에 있는 게 너무 빠르게 수렴해서요. 마치 1의 n승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1로 수렴해요. 그럼 아니네. 아니냐? 그러면 1로 수렴하니까 저거는 유니폼하게 컨버전다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겠죠. 그래서
쟤는 유니폼하게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었던 리미트 적분과 적분 리미트가 같은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쉬운 거 0부터 1까지 f dx 뭔가요? 0. 0이겠죠? 왜 0을 적분했으니까요. 그러면 fn dx 볼게요. 그럼 얘는 0부터 1까지 nx에 1-4분의 x 되고 n승 dx겠죠? 네. 얘 치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4분의 x제곱 취하면 돼요. 4분의 x제곱보다 저는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t로 해볼게요. 어차피 1은 미분하면 날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t 해서 마이너스 2x dx가 dt니까 dx는 여기 있네요. x dx는 마이너스 2분의 dt 되겠죠? 네. x에 0 넣으면요 1이고요. x에 1 넣으면은 4분의 3 되겠네요. 그럼 얘가 x dx 하면 마이너스 2분의 dt 하나 남죠? 네. 그 다음에 n에다가 t의 n승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n 밖으로 빼주고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n 빼지 말고요. 이거 순서 바꿔서요. 4분의 3에서 1까지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얘는 2분의 n에다가 n 더하기 1분의 t의 n 더하기 1승 여기에 4분의 3에 1까지 되겠네요. 네. 그럼 얘는요 2분의 n에 2에 n 더하기 1에 n에요 t에 1 넣으면은 1이죠? 네. 거기 빼기 4분의 3에 n 더하기 1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극한으로 보내면 어디로 가나요 얘는? 2분의 1. 2분의 1로 가겠죠? 따라서 아까 했던 거랑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적분 리미트하고 리미트 적분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저게 우리가 첫 번째로 가졌던 문제의식의 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예요. 10번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이게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 거죠? 문제를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보세요 한번. 그냥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풀어볼 거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 그리고 여기까지 기말고사까지 봄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해봤자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서는 계산이 어려운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챙겨올 거는 이제 신선한 뇌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그 시험 우리 SMP 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모의 시험을 한번 봤다가 그걸 해설하는 걸로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날비가 왜 안 될까요? 그러게요. 저도